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총선이 이제 40여일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41일 남았죠. 지지율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굉장히 많이 앞서고 있고 비례위성정당 투표에서는 무려 15%까지 앞섰습니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백석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공천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공천을 거치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자신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우려되는 걱정도 있었는데 공천을 깔끔하게 해내면서 또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입니다.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참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렇게 위험한 사안인데도 국민의 민생과 관련이 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의대 증원 부분을 밀어붙인 결과 이것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지율이 높다. 거기에다가 자신감도 회복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은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이 겉으로 드러난 태도에서 먼저 지지율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에서 지난 26일에서 27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의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가장 변동이 심한 것이 비례정당입니다. 비례위성정당. 이 비례위성정당이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입니다.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는 40.9%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이죠.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곳은 25.6%였습니다. 무려 15.3%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폭락한 이유는 조국 신당 때문입니다. 조국 신당에 대한 지지율 16.2%입니다. 16.2%. 주로 광주 호남에서 조국 신당을 지지를 했고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26%가 조국 신당을 지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투표 용지가 두 개가 되죠. 위성정당 때문입니다. 지역구 투표, 그 다음 비례의원 투표 이 두 가지가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비례위성정당 여기에 대한 투표 지지율입니다. 이 부분이 조국 신당으로 나뉘고 있다. 정당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44%, 민주당 37.9%입니다. 6% 넘게 차이가 나고 경기 인천은 비슷합니다. 지금 광주 전라만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 부분에서 국민의힘이 좀 앞서기 시작한다면 이제 광주 전라를 제외하고는 전국이 국민의힘이 앞서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낙연 신당입니다. 이재명의 저런 사천에 의해서 임종석까지 이제 탈당하지 않겠느냐. 이낙연이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임종석과 통화를 했다. 임종석이 결단을 내린다면 이낙연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모든 주도권을 임종석에게 주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 셈입니다. 임종석이 탈당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9명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이 9명에서 20명, 30명이 된다면 집단 탈당이 일어난다면 이낙연 신당, 그러니까 지금 조국 신당이 비례위성정당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완전히 30% 가까이 갉아먹고 있다. 지역구에서 이 지역구에서 힘을 발휘할 곳은 제3지대에서 역시 이낙연 신당입니다. 이낙연 신당이 이낙연과 임종석이 손잡고 지금 탈당하는 민주당의 의원들 대부분이 이낙연과 합해진다면 지역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을 갉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완전히 두 동강으로 쪼개지게 되면 민주당의 이 지역구 지지율도 무너지게 될 거다. 비례위성정당 지지율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 조국 신당이 그걸 대체하고 있다. 하나씩 한번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질질 끌던 이제 선거구 협상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선거법 협상입니다.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것과 지금 쌍특검법 이 재표결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고 여야 사이에 원내대표끼리 오늘 오전에 만나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지역구를 인구 변동에 따라서 재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정을 하게 되면 전북 지역이 한 곳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그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버텨왔습니다. 쌍특검법으로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그게 뭐 협박도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쟁점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 줄이고 전북 지역의 지역구를 그대로 보장해주는 그게 10석입니다. 10석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하고 쌍특검법까지 오늘 다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례의석이 한 석이 줍니다. 253석에서 지역구가 254석이 되고 비례대표 의석수는 47석에서 46석으로 한 석이 줄어들게 됩니다. 쌍특검법 재표결도 있을 것이다. 이 어떻게 해서든 뭐 재표결을 해서 이 폐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게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재표결이 되기 때문에 뭐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걸 다시 통과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후에는 모두 이 부분을 다 털어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달에는 국회를 열 일이 없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가 정말 많은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 의대 증원 부분 이걸 밀어붙였습니다. 이게 국민 민생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다. 더 이상 연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밀어붙여서 이게 지금 의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고 이 의사들의 파업에 동조를 해서 이재명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이재명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재명도 이걸 조롱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굳건하게 밀어붙였고 오늘까지가 의사들 복귀 시한입니다. 오늘을 넘어서면 이제 법적 조치하겠답니다. 사표도 모두 수리하겠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속속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귀하는 숫자가 300명이다, 500명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고도 사실상 근무를 하는 병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귀 규모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미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았다. 사직서는 제출을 했지만 그 다음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정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까지 복귀를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은 묻지 않겠다. 아마 대형 병원, 대학병원에도 속속 복귀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의대 증원 부분, 이건 참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중심을 잡고 이 일을 추진해내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이걸 계기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매일같이 이재명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할 거리도 없고 한동훈 위원장과 맞서서 지금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리할 것도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뭐 상당히 한동훈 열풍이 있었지만 이 공천이라고 하는 자기로서는 처음 해보는 이 일에 맞닥뜨려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치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진실성을 갖고 시스템 공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재명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모두 사천을 한 겁니다.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홍보전에서도 완전히 이재명이 패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굉장히 종합적으로 비대위 회의에서 이 이재명의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짧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의 지금 민주당은 저건 민주당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 이름을 넣어서 제명당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뭐 무슨 전략공천위원장, 공관위원장 여러 위원장을 만들어 뒀는데 진짜 위원장은 이재명 단독 혼자다. 이재명 마음대로 지금 자르고 있다. 이재명이 그 임종석의 기자회견을 보고 난 다음에 입당도 자유고 탈당도 자유다라고 하면서 나갈 테면 나가라. 임종석으로서는 굉장히 모욕을 참으면서 임종석은 이제 최후 통첩을 한 것이죠. 이재명에게 재고해달라. 임종석도 재고 안 될 거라는 것 알고 재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 걸 알면서도 임종석이 이제 자신이 탈당을 하든지 추후 행동을 하는데 명분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임종석에 대해서 나갈 테면 나가라. 그 다음에 이재명이 또 자신들의 측근들과 낄낄대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단수 공천을 받으면 친명이고 경선이면 비명이다라고 한다. 이러면서 시시덕거리고 낄낄댔습니다.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보고 자신이 그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서 아첨하는 사람 말고는 다 찍어내겠다라는 것이구나. 참 섬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어제 정청래가
이재명을 축구선수 손흥민에 비유를 했죠. 이걸 보고 한동훈 위원장이 아첨에 신구 대결이 펼쳐졌다. 정청래도 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첨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한동훈 위원장이 또 중요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이 민주당의 선관위원장인 정필모가 사퇴를 한 것을 놓고 이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다. 이 곧 민주당은 아마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불공정하게 한 부분, 이게 지금 정필모가 자존심 상해서 못 참겠다라고 사퇴를 한 것이거든요. 정필모가 이 허위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필모도 속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걸 누군가가 아마 고소고발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이 법적인 책임, 형사 책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사퇴한 것이다 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더 결의를 다지고 더 절실하게 말 실수하거나 고개 빳빳하게 쳐들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절실하게 싸워서 이번 총선 반드시 이겨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율, 국민들의 호응이 있으니까 이때일수록 더 잘해야 한다. 이 공천 작업이 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공약 대결이 되면 공약 대결은 여당이 여권이 져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동훈의 말처럼 뭐 여당의 공약은 현찰이고 민주당의 공약, 야당의 공약은 수표입니다. 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공약 대결은 여권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이제 보름여 동안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말조심입니다. 입조심입니다. 오만한 모습에 말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그 다음 한동훈 위원장이 또 MBC 뉴스입니다. 그 날씨 소식을 전하면서 파란색 일이 굉장히 커다란 일 모양이 파란색으로 뭐 위에서 툭 떨어지는 모습.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MBC가 민주당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고 있다. 뭐 MBC 가짜뉴스나 오보 모두 사전 선거운동을 해주는 것이죠. 또 과거에도 선거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흔히 발생을 했습니다. MBC 이 부분 파란색 숫자 1을 날씨 소식을 전하면서 한 것, 이건 밑에 스텝이라든지 뭐 개개 기자 PD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MBC 간부들이 허용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이 선거운동입니다. MBC는 아예 노골적으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방송심의뿐만이 아니라 이 선거법 위반으로도 사전 선거운동으로도 제소할 필요가 있고 MBC에 대해서 계속 압력을 넣어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계속 압력을 넣어도 이런 짓을 MBC는 계속 되풀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법적인 조치, 계속되는 압력, 이 국민들의 견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필요한 부분이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동훈 위원장이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는데 관리관이 왜 직접 날인을 하지 않느냐. 이걸 왜 인쇄된 투표용지를 주느냐.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더 큰 것은 이 부정선거 의혹이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이건 정말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고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 계속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 중앙선관위가 이 투표의 신뢰성을 높이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선관위원장을 빼고는 이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이제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아직 조직 전체를 믿을 수가 없다. 이 시스템 자체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계속 감시를 하고 이런 압력을 넣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선관위, MBC를 비롯한 이 좌파 언론들의 가짜뉴스, 이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계속 견제하고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도 이제 국민의힘이 완전히 자신감을 갖고 하나씩 둘씩 추진해 가고 있다는 게 평가받을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지율인데 지지율이 앞서기 시작했다. 이것보다 더 눈여겨볼 것은요.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자신감을 되찾았다. 이제 총선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림이 다 그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부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 자신감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빨리
전파가 되어야 된다. 254명이 될 겁니다. 국민의힘 모든 전국의 이 각 후보들에게 이런 자신감이 모두 전파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